지금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다. 하지만 이 책은 정식 자서전으로 쓴 게 아니다. 다소 흥미를 끌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해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8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겠다. 다만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해 몇 줄만 쓰겠다. 시푸스는 로드를 완전히 파괴한 뒤 서서히 물러났다. 그러나 그 사이 그 병의 발생과 많은 희생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로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차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 내용에 몹시 분개했다. 학교 부지의 비위생성, 급식의 양과질, 급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악취나는 짠물, 학생들의 비참한 옷과 시설,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브로클 허드스 씨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학교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군에 살고 있는 몇몇 자비로운 부자들이 더 좋은 부지에 더 편리한 건물을 짓기 위해 개인적으로 큰 돈을 기부했다. 학교 기금의 운영은 위원회에 위임되었다. 돈이 많은 데다 집안도 좋은 브로클 허드스 씨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는 여전히 회계 담당자로 남았다. 그러나 회계 업무를 수행할 때 훨씬 더 너그럽고 동정심이 많은 다른 신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개선되자 로드는 곧 진정으로 쓸모있고 품격이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학교가 새롭게 태어난 뒤 나는 8년 동안 이 학교에 머물렀다. 6년 동안은 학생이고 2년 동안은 선생이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나는 이 학교가 가치 있고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8년 동안 내 생활은 한결같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몇 과목을 좋아하고 모든 과목에서 뛰어나고 싶은 데다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내게 주어진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반에서 1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선생이 되었다. 2년 동안 나는 선생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2년이 다 될 무렵 내게 변화가 생겼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템플 선생님은 그때까지 계속 교장이었다. 나의 지식 중 가장 훌륭한 부분은
그 선생님께 배운 것이었다. 템플 선생님과의 만남과 그 우정은 늘 위안이 되었다. 선생님은 내게 어머니이자 가정교사가 되어주었고, 최근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럴 즈음 선생님은 결혼해 남편과 함께 멀리 떠나버렸다. 선생님의 남편은 목사로 아내에 걸맞는 훌륭한 분이셨다. 템플 선생님이 떠나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로드가 어느 정도 집 같던 친밀감이나 안정감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선생님의 본성 중 일부와 선생님의 습관 중 많은 부분을 배워 내 것으로 흡수해왔다. 좀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하게 되었고, 감정을 좀 더 잘 통제하게 되었다. 항상 의무를 수행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다른 사람들 눈에나 평소에는 내 눈에도 품행방정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나즈미스 목사라는 형태로 템플 선생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혼식 직후 여행복을 입은 선생님이 마차를 타는 모습을 보았다. 언덕에 올라가 언덕 꼭대기 너머로 마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결혼식을 기념해 반 공휴일이었던 그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상실을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을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니 오후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된 지도 한참이었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음을 깨달았다. 생각에 잠긴 사이 내 정신은 템플 선생님께 빌려온 것을 모조리 버렸다. 아니, 오히려 템플 선생님이 떠나면서 선생님 옆에서 느꼈던 차분한 분위기까지 사라져 버렸다는 게 맞는 말이다. 이제 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예전의 감정이 꿈틀대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마치 버팀목을 치워버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선생님의 분위기를 따라할 동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 같았다. 차분한 태도를 유지할 힘이 없어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몇 년 동안 로드가 내 세계였고 그곳의 규율과 체계가 내 경험의 전부였다. 이제 나는 진짜 세상은 넓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희망과 공포에 찬 감정과 흥분으로 들끓는 다채로운 삶의 현장이
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위험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식을 찾아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건물의 두 날개, 정원, 로드 주변의 마을, 울퉁불퉁한 지평선이 있었다. 내 시선은 이 모든 것을 지나 저 멀리 있는 푸른 산봉우리들에 머물렀다. 정말 그 봉우리들을 넘어가고 싶었다. 산까지 이르는 바위는 감옥들이나 유배지로 보였다. 나는 산의 기슭을 돌아 두 산 사이의 골짜기로 사라져버리는 하얀 길을 따라갔다. 얼마나 더 멀리까지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싶었던가. 마차를 타고 그 길을 따라 여기에 왔던 때가 떠올랐다. 해질 무렵 그 언덕을 내려왔던 일도 기억났다. 처음 로드에 온 뒤 한 시대가 흐른 것 같았다. 이곳에 온 뒤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리드 부인은 게이츠에 들어오라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고, 나는 방학 때마다 학교에 머물렀다. 리드 부인도 그 가족 중 누구도 나를 방문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편지나 메시지를 보내 바깥 세상과 소통해 본 적도 없었다. 즉, 학교의 규칙, 학교에서 해야 할 의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습관, 알아야 할 개념, 학교에서 보고 듣는 얼굴과 목소리, 문장, 옷 등이 내가 삶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 오후 한나절 만에 틀에 박힌 8년이 지겨워진 것이다. 나는 자유를 원했다.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그때 불어온 밑풍에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더 겸손하게 탄원했다. 변화와 자극을 주소서. 그러나 그러한 탄원 역시 허공에 휩쓸려가 버렸다. 나는 반쯤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에게 새로운 노역이라도 주소서. 이때 나를 아래층으로 부르는 저녁 식사 종이 울렸다. 취침 시간까지는 중단된 생각을 다시 할 틈이 없이 바빴다. 취침 시간이 되어도 방을 함께 쓰는 선생이
길게 잡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얼른 그녀가 잠들어 조용해졌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던지. 창가에서 하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힐 묘안이 떠오를 것 같았다. 마침내 그라이스 선생이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녀는 뚱뚱한 웨일스 여자로 그동안에는 그녀의 코 고는 소리가 짜증났는데 오늘 밤에는 코 고는 시끄러운 소리에도 기분이 좋았다. 방해받지 않자 곧 반쯤 사라졌던 생각이 다시 돌아왔다. 새로운 노역.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있어. 나는 독백을 했다. 거기에 뭔가 있어. 물론 아주 멋지게 들리는 말은 아니야. 자유, 흥분, 즐거움 같은 말과는 달라. 그런 말들이야 정말 즐겁게 들리지만 내게는 단지 소음에 지나지 않아. 너무 공허하고 순간적인 감정이라 그런 말에 귀 기울여봐야 시간 낭비야. 하지만 노역이라?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누구든 노역을 할 수 있어. 여기서 8년이나 일했잖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싶을 뿐이야. 이 정도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불가능할까? 그래. 목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열심히 머리를 써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내면 돼. 머리를 쓰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쌀쌀한 밤이었다. 어깨에 숄을 걸치고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새로운 일자리야.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더 이상은 무얼 해도 쓸데없는 짓이라 이걸 원하는 거야.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뭘 하지? 친구들에게 알아보지. 내겐 친구가 없는 걸. 친구가 없어. 스스로 알아봐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알 수가 없어.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에게 답을 빨리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머리가 점점 더 빨리 돌아갔다. 머리와 관자놀이에서
맥박이 마구 뛰는 느낌이었다. 거의 1시간 동안 머리를 굴렸으나 혼돈뿐이었다. 애는 썼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다. 쓸데없이 너무 애를 쓰자 열이 나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커튼을 열고 주위에 떠는 별을 하나 둘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침대로 갔다. 내가 없는 사이에 친절한 요정이 와서 베개맡에 내가 찾던 답을 떨어뜨리고 간 게 틀림없었다. 침대에 눕자마자 자연스럽게 조용히 답이 떠올랐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내잖아. 너도 헤럴드에 광고를 내면 돼. 어떻게 하지?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답이 빨리 순순히 떠올랐다. 광고 문구와 광고비를 편지 봉투에 넣어 헤럴드 편집인 앞으로 보내면 돼. 기회가 생기면 얼른 로턴으로 가서 편지를 우체통에 넣자. 답장은 로턴 우체국 제인에어 앞으로 보내달라고 해야지.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후에 가서 물어보면 돼. 답장이 와 있으면 답장에 따라 행동하면 되고. 나는 이 계획을 2번, 3번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완전히 숙지한 뒤 실용적인 방안이 분명하다고 느끼고 흡족해하며 잠이 들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광고 문구는 써서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다. 그때 기상을 알리는 학교종이 울렸다. 광고 문구는 이렇게 썼다. 가르친 경험이 많은 젊은 숙녀가 14살 이하의 아동 나이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14살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가정교사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반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 그림, 음악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로턴 우체국 제인에어에게 답장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자물쇠로 채운 서랍 속에 하루 종일 넣어두었다. 차를 마신 뒤 새 교장에게 내 일과 동료 선생 한두 분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처리하러 로턴에 다녀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교장은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나는 2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갔다. 저녁에는 비가 왔지만 아직은 낮이 길었다. 가게 한두 군데를 들른 뒤 우체국의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포구를 헤치며 돌아왔다.
옷은 흠뻑 젖었으나 마음은 가벼웠다. 그 다음 주는 느릿느릿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결국 그 다음 주도 지나갔다. 상쾌한 가을날이 저물어갈 무렵 나는 다시 루턴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개울을 따라가다 아름답게 굽이진 골짜기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풀밭이나 개울의 매력보다는 지금 내가 향해 가고 있는 작은 도시에 편지가 와 있을지에 더 신경이 쓰였다. 이번에 로턴을 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구두 치수를 재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기로 했다. 구두 치수를 다 잰 다음 우체국으로 가는 깨끗하고 조용한 길로 들어섰다. 나이 든 여자가 우체국을 지키고 있었다. 코에 뿔테 안경을 걸치고 손에는 검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제인 에어에게 온 편지가 있나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서랍을 열어 편지 사이를 오랫동안 더듬었다. 너무 오래 걸려서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편지 하나를 꺼내 안경 앞에 대고 5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카운터 너머로 건네주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꼬치꼬치 깨무는 듯한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제인 에어에게 온 편지였다. 이 편지 하나밖에 없나요? 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는 편지를 뜯어볼 수가 없었다. 8시까지는 돌아가는 게 학교의 규칙이었는데 벌써 7시 반이었다. 도착해보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옆에 앉아 있어야 하고 내가 기도문을 읽을 차례인데다 학생들의 취침 감독까지 해야 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조차 그 피할 길 없는 그라이스 선생이 아직 옆에 있었다. 우리 방 촛대에는 초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 초가 다 탈 때까지 그녀가 수다를 떨까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그녀가 졸려했다. 내가 옷을 다 벗기도 전에 그녀는 벌써 코를 골았다. 아직
초심지가 1인치가량 남아있었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F라는 첫 글자로 봉인되어 있었다. 봉인을 뜯어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헤럴드 신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광고를 내신 제인 에어께서 광고대로 가르칠 수 있고 인품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증해 줄 만한 추천서를 보내주시면 가정교사로 채용하려 합니다. 학생은 1명이고 10살이 채 안 된 여자아이입니다. 봉급은 연봉 30파운드입니다. 제인 헤어께서는 추천서와 이름과 주소, 그 외 모든 세부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땡땡주 밀코트 근처에 손필트 페어팩스 부인